누구나 가슴속에 책 한 권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책이라고 믿는 본격 책 읽고 글 쓰고 농담하는 방송 이 책 읽을 75회 지금 시작합니다. 좋은 놈들은 이미 다 죽었어. 미야자키 하야오의 붉은 돼지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좋은 사람은 떠났고 우리는 남았습니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죠. 남아있는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의무를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무겁지만 가볍게 웃음으로 지고 가겠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곰곰입니다. 오늘도 이 책 이 글은 계속됩니다. 저와 함께 이 책 이 글을 진행하실 분을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만성적인 수면 부족을 겪고 계신 분입니다. 걷는 도중에도 잠들 수 있을 것 같은, 불면 날아갈 것 같은 불면 샤샤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샤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보이나요? 약간 걸어다니는 좀비처럼 보이나요? 약간 가수면 상태랄까? 그쵸. 반수면 상태랄까? 예, 그런 느낌이죠. 근데 약간씩 좋아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약간씩 좋아지고 있는데 좋아지고 있다는 건 어떤 게 좋아지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이가 깨는 거는 비슷해요. 아직. 아쉽게도 비슷한데 네. 깨서 다시 잠들기까지의 텀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조금만 달래주면 이제 잡니다. 뭐 낮에 육체 노동을 시키나요? 그렇지는 않은데 요새 물놀이에 좀 빠져 있긴 한데 하여튼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피곤함이 조금 줄긴 했는데 근본적으로 네. 뭐 예를 들어서 새벽 3시에 한번 5시에 한번 깨서 옛날에는 새벽 3시에 한번 깨서 한 1시간 달래줘야 되고 다시 5시에 깨서 1시간 달래줘야 되고 이랬다면 지금은 뭐 3시에 깨서 한 5분 10분 달래주면 되고 이렇게 바뀌긴 했어요. 좀 많이 나아졌네요. 많이 나아졌는데 하지만 깨긴 깬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 깨는 게 의외로 5분이라도 자다가 깨는 게 되게 피곤해요. 그렇죠. 깬다는 것 자체가. 그 수면도 뭐 렘 수면이니 네. 막 이렇게 단계가 있잖아요. 맞아요. 깊게 잠을 못 들 것 같아요. 그치. 그런 게 있어서 그게 아직 좀 그렇기는 한데 곧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안 자는 곧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조금만 더 이러다가 좋은 날이 오겠지. 그럼요. 아무리 잘 못 자는 아이도 2돌 정도 되면 보통 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사실 저희 아이가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못 자는 아이는 아니에요. 일반적인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트위터에서 봤는데 어떤 아들이었는데 엄마한테 그랬죠. 엄마가 쓴 건데 아들이 자기한테 업어달라 그러면서 엄마 이렇게 귀여운 나를 업을 날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조금만 있으면 나 커서 엄마가 나 못 업어줄 거라고. 그러면서 지금 업어줘야 된다고 얘기했다고. 논리 장난 아닌데? 큰 사람 되겠다. 그 아이가 어려서 잠을 못 자고 뭐 말을 못 하고 이렇게 힘든 시기가 있을 텐데 저는 물론 키워보진 않았지만 그때만 겪을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뻐요, 진짜. 저도 친구 애기 가끔 보고 이렇게 안아보고 그러면 되게 신비롭더라고요. 맞아요. 자기 아이면 더 하겠지. 굉장히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팔불출 같아 보일까 봐. 네. 예쁩니다. 사랑스럽고. 요즘은 여전히 육아. 그렇죠. 여전히 육아하고 있고. 네. 노회찬 의원님 얘기를 이제 해야 되니까 하기 전에 일상 얘기를 가볍게 하자면 제가 삼신기 중에 2번째 것을 장만했습니다. 삼신기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삼신기가 보통 이제 결혼할 때 장만하는 그 살림을 도와주는 3가지의 신물. 신문물. 신물물인데 첫 번째가 그 건조기고 2번째가 식기세척기, 3번째가 로봇 청소기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결혼할 때 식기세척기는 샀어요. 혹시 식기세척기를 사시려는 분들이 계시면 팁을 드리자면 무조건 큰 걸로 사십시오.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죠. 저희도 처음 살 때 지금 있는 게 아마 12인용일 거예요. 12인용이요? 네, 그럴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안 커요. 생각보다 안 커요. 그게 6인용, 4인용 막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정확히 저희 사이즈 반 정도거든요. 저 이렇게 상단 하단 이렇게 2개 나눠져 있어요. 네. 그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런 건 못 쓸 것 같아 진짜. 작아서. 제 생각에는 그 기준이 서양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인용이면 서양은 원래 플레이트 하나로 먹잖아요. 네, 접시 네, 하나로. 네. 접시 12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인 것 같아. 아, 근데 한국은 밥도 먹고 반찬이 국도 많지. 먹고 반찬도 먹으니까 4인용이나 6인용으로는 답이 없어요. 네, 무조건 큰 거 사십시오. 그렇군요. 그게 제가 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는 팁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식기세척기는 있었고 굉장히 네. 잘 쓰고 있고 요 근래 로봇 청소기를 질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 1시에 그걸 돌리고 왔어요. 어떤가요? 굉장히 기특해요. 보면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나 싶은 느낌이야. 진짜? 어떤 진짜로. 면이 그런가요? 장애물들을 피해가는 그 방식이 굉장히 세련됐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것 같아요. 레이저 방식을 쓰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레이저로 쏘면서 실제로 접촉해서 충격 감지까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벽으로 돌진할 때 굉장히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막 가다가 벽 근처에 가면 속도를 줄여요, 자기가. 레이저로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실제 벽에는 살짝 이렇게 마찰을 하고 그다음 돌아서 가지고 딴 데를 하기 시작하고. 진짜 신기하다. 진짜 신기합니다. 그래서 뭐 청취자 여러분들은 못 보시겠지만 공고님께만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보고 가능하면 말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로봇 청소기가 돌고 있는 걸 찍으신 거예요? 아니 동영상이 아니고 이게 그래요? 안 나오니? 그럼 뭔가요? 지금 안 나오니까. 네. 왜 안 나오지? 그 로봇 청소기가 그러니까 어제 한 작업이 뭐냐면 매핑이라는 작업이에요. 그 바닥에 있는 물건들을 다 올려놓고 그게 힘들었어요. 바닥에 있는 걸 다 올려놓고 애가 이제 우리 집의 경계랑 벽이 어딘지를 인식을 해야 되니까 네. 그걸 인식하게 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걸 성공적으로 다 마치고 애가 우리 집의 지도를 그려놨어요. 이 방 저 방 거실 이렇게. 그게 폰으로 보여요? 그게 보여요.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오프라인이라서 안 되네요. 왜 기기가 오프라인이지? 내가 꺼놓고 왔나? 네, 하여튼 그 청소기가 오프라인이면 안 보여요? 그런가 봐요. 연동이 돼서? 이거 여기서 시킬 수도 정말 있어요. 세상 많이 청소기한테. 좋아졌다. 지금 청소해 이렇게 하면 시킬 수도 있고 안방만 청소해 이런 것도 되고요. 예약 청소도 되고 다 됩니다. 하여튼 그 지도를 그리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봤는데 네. 그게 진짜 기특하더라고요. 지금 정확하게 그려요? 이 정도로 그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저만 봤는데 이것은 뭐랄까 뭐 그냥 평면도죠. 평면도죠. 말 그대로 평면도죠. 자기가 레이저랑 실제로 진짜 불쳐가면서 본 거예요. 여기 대기 상태, 청소된 영역, 기간 이런 게 있네요. 네, 그런 것도 다 나와요. 지금은 자고 있죠. 그리고 청소가 끝나면 자기가 알아서 충전 스테이션으로 돌아가서 충전합니다. 애완동물 같다. 그러니까. 근데 요즘 세상 좋아진 게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전부터 계속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에어컨이 저는 재작년에 사서 그 핸드폰이랑 연동이 안 돼요. 근데 가끔 그런 생각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집에 가는 길에 켜고 싶다. 아니면 나왔는데 혹시 켜고 나왔나? 막 이러면 그 사물 인터넷이 안 되면 불편한데 그쵸. 한 우리나라에서 나온 그 기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회사에서 만든 기계가 있는데 걔를 에어컨에 붙이면 돼요. IoT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기계예요. 그게 돼요. 그게 한 5만 원 정도? 4, 5만 원 정도 하는 기계인데 걔를 에어컨에 붙이면 핸드폰으로 뭐 켜고 끄고 뭐 냉방 뭐 조절 뭐 이런 거 지금 온도 이런 거 다 돼요.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원리가 뭐지? 되게 신기하다. 저 좀 읽어봤는데 뭐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된다. 너무 신기했어요. 정말 세상 좋아진 것 같아요. 진짜 좋아졌다. 걔가 명령을 내리면 버튼을 누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에어컨의 버튼을 눌러. 에어컨 버튼 앞에 이렇게 싹 맞춰놓고 그러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에어컨에 뭔가 소프트웨어적인 걸 조작을 한다는 얘기인데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무슨 파장도 있는 것 같고 와이파이를 잡는데 와이파이가 2.4랑 5 뭐 이런 식으로 네네. 집에 있으면 2.4만 잡아야 된대요. 하여튼 이런 조건이 있는데 아무튼 그게 되더라고요. 신기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한 주 뭐 지지난 주 잘 모르겠고 지난 한 주가 너무 강렬해서 진짜요? 왜지? 우리 전 국민이 강렬하게 느낀 아. 일이죠. 오늘이 28일이죠. 네. 오늘 28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실 저희가 뭐 정치 팟캐스트도 아니고 네.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어쨌든 되게 충격적이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런 일이라서. 그렇죠.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사실 뭐 정치 팟캐스트가 아니어도 일반적인 국민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제 생각에는 영향력이 큰 인물이셨죠.
그렇죠. 뭐 그분의 자세한 이야기나 일대기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팟캐스트는 많이 나왔더라고요. 엄청 많죠. 네. 저희보다 훨씬 잘하실 거고. 그걸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그냥 일반적인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감회를 좀. 네. 사실 굳이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현실감이 너무 없다가 저도 어느 순간에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아니면 뭐 SNS나 이런 데서 사진이나 목소리나 이런 걸 들으면 순간순간 너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분? 뭐 울컥울컥 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 주 내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되게 큰 상실감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상실감이 있어요. 그게 그분이 좀 그냥 몰라 제 느낌에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있을 때는 별로 이렇게 막 튀어나오진 않았거든요. 맞아요. 삼성권 있고 이럴 때는 확 튀어나왔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 노동운동 하시던 분이고 계속 한국 진보 정치의 정당을 만들려고 노력하시던 분이고 그게 어느 정도 결실을 맺었고 그거 이제 계속 노력하고 계신 분. 그래서 약간 제 생각에는 시야의 바깥쪽에 항상 계시는 분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가시고 나니까 빈자리가 되게 크더라고요. 맞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그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샤샤님처럼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 사람인데 항상 그 자리에 있으려고 얼마나 힘든 길을 왔을까를 그러니까. 모르고 있었구나. 몰라줬구나. 이제야 이제 찾아보면 저도 그래서 한번 쭉 찾아봤거든요. 네네. 그분 출생부터 해서 쭉 찾아봤는데 그러셨구나. 힘들게 사셨구나.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힘드셨구나 하는 생각이. 맞아요. 와, 도대체 저 신념으로 평생을 사시려면 얼마나 대단한 신념일까. 그분의 제가 생각할 때 최고의 장점은 유머인 것 같아요. 위트와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면서 밖에 나와서 그것을 표출할 때 얼마나 세련되게 표출하는가가 제일 장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요즘에 그 SNS에서 그분 옛날 연설이 하나 이렇게 돌고 있어요. 제목이 그거예요. 6411번 버스를 아십니까? 라는 연설이에요. 한 7, 8분 정도 되는데 이게 2012년에 진보정의당 당대표 수락연설이라고 해요. 근데 저도 요번에 봤거든요. 이걸 보고 나니까 뭐랄까 더 큰 상실감이 그래, 우리는 이런 사람을 잃었구나. 그래. 물론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고 그분이 어쨌든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냥 돌아가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평가하던 간에 그래서 전 온라인에서 그런 걸도 봤어요. 내가 뭐 호불호가 전혀 없고 나는 아무런 감정이 없지만 팩트는 이러한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일견 맞는 말 같아 보이긴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해왔던 것이 있고 그것이 실수든 잘못이든 무엇이 하나 자기가 저지르거나 아니면 그걸 나중에 이제 공개될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물론 돌아가신 거는 100번 아쉽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요번에 무슨 반대쪽에 있는 당이나 이런 곳에서 막말하거나 잔치국수 먹고 그랬다면서요? 잔치국수를 먹거나 그냥 우리 인간으로서 예의는 좀 지키자. 아무리 국회의원 그래도. 중에 한 명은 뭐 이중성이 있어도 괜찮은 뭐 그곳에서 잘 쉬라 그러거나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너무 품위가 없어. 품격이 없어. 진짜. 맞아요.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반대 진영이더라도 일수록 오히려 자신의 품격을 보여주면 되게 좋은 기회일 텐데 너무 천박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번 한 주는 참 무거운 주였고요. 하지만 앞쪽에서 저희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짊어지고 가야 될 게 사실 많아요. 남은 그렇죠. 사람들이. 근데 그렇다고 우리 일반 시민들 한 명 한 명이 뭔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긴 어렵고 하지만 자기 삶 안에서 조금씩이나마 생각을 놓지 않고 가고 이걸 가능하면 웃음으로 가능하면 너무 무겁지 않게 그래야 오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생활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처음에 이제 공곰님이 링크를 주셔가지고 받고 정말 뭐지 이런 유머는 별로 저질인데 이런 느낌이었는데 처음에 가짜 뉴스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유머를 이런 식으로 그랬다가 처음 며칠간은 되게
이해할 수 없었어요. 되게 아니 왜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모저모 생각해보고 따져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면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하여튼 그랬습니다. 네, 그만 얘기하시죠. 네, 그럼 오늘의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그러시죠. 이게 흐름상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 이 사건과 감정과 연결선상에 있는 책을 하면 좋을 텐데 책은 지난번에 고른 거라 전혀 상관이 없죠. 네. 네, 오늘의 이 책은 제가 골랐었고요.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멤버십 이코노미라는 책이고요. 로비 켈먼 백스터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지난번 방송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미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굉장히 많은 구독 서비스, 네. 멤버십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 사용하는 거 좀 잘 알고 써보자라는 마음에서 출발했고요. 그리고 언젠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언젠가 개인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보통은 하게 되죠. 하게 되죠. 이 회사를 내가 싫어한다 이런 게 아니고 언젠가는 그렇죠. 언젠가는 해야지. 평생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럴 때 멤버십 기반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책으로도 있는데 슈퍼팬이 1000명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있어서 네. 사실 이게 다 맥락이 통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이 책을 골랐습니다. 그렇죠. 슈퍼팬 1000명은 아주 단순한 계산으로 그분들이 우리가 1년에 한 번 어떤 굿즈를 내고 그게 뭐 음악이든 뭐 미술이든 글이든 굿즈를 내고 그 굿즈를 한 3만 원에 판다고 생각했을 때 그 슈퍼팬들이 다 그걸 사주면 3천만 원의 연봉이 생기는 셈이니까요. 어떻게든 살 수는 있는 느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은 이제 멤버십 이코노미라고 제목이 그렇고 보통 멤버십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나 아니면 그 비즈니스 자체를 소개하고 뭐 장점이나 위험 요소 같은 것들을 분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실행하고 있는 회사들의 사례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멤버십 비즈니스를 운영하려고 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기본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한 책이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굉장히 풍부한 사례들이 있죠. 굉장히 풍부하고 짧은 사례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책 그 지으신 작가님이 그 로비 켈먼 백스터라는 분이 저자이신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종류의 책을 소개할 때 자주 만날 수 있는 경력이에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졸업하고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에서 MBA 취득하고 뭐 유명한 미국 컨설팅 업체를 거쳐서 컨설팅 회사를 창업하고 실리콘밸리에서 유수한 기업들의 경영 전략을 자문해주고 계신다. 뭔가 책 써야 될 것 같은 이런 책을 써야 될 것 같고 다른 책에서도 왠지 이런 경력을 본 것 같고 그쵸. 그런 네. 느낌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멤버십 이코노미, 그러니까 개괄적 설명을 하고 있는 챕터라고 볼 수 있고 2부는 슈퍼 유저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그 멤버십 이코노미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부는 멤버십 이코노미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실제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고 있고 마지막 4부에 멤버십은 어떻게 마켓을 정복하는가. 멤버십 이코노미 기업 중에 전환점을 맞아서 다음 단계로 도약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네네.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셰세님 책? 저는 굉장히 아쉽게 봤어요. 내가 미안하다. 아니요, 좋은 면들이 있었죠. 어떤 책이든 얻을 점들이 있으니까 네. 이제 좋은 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례들을 볼 수 있는 거 되게 좋았고 트렌드가 확실히 멤버십 쪽으로 옮겨가고 있구나. 멤버십이 이런 장점이 있구나 하는 것들이 되게 좋았는데 좀 더 책의 분량이 작았어도 되겠다? 뭐 이런 느낌도 있었고 너무 늘려놨다. 처음 1장 읽는 데는 저는 뜸을 많이 들인다는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핵심을 좀 얘기해 줘봐. 멤버십 비즈니스가 뭐, 그러니까 1장에서 하는 얘기는 멤버십 비즈니스가 굉장히 좋고 흔히 하는 오해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멤버십 비즈니스가 아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데 네. 그래서 뭐 이걸 계속 좀 생각하게 그런 되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끝까지 약간 불만이라면 두 가지가 최대 불만이었는데 첫 번째는 끝까지 약간 명확하지는 않다는 게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비즈니스마다 다르기 때문이겠죠. 멤버십 모델이라는 것도 비즈니스마다 너무너무 다른 네. 멤버십 모델을 차용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걸 일반화하면 너무 일반화한 얘기가 되지. 그냥 아까 말한 슈퍼팬 같은 여기서는 슈퍼유저라고 얘기하는데 충성 고객을 모집해야 된다.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게 사실 다기 때문에 일반화하면 그래서 뭔가 명확한 게 좀 없는 그러니까 굉장한 비법을 알려줄 것 같았는데 사실 그런 건 별로 없었다. 그렇죠.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거 외에 약간 일반 마케팅 기법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와요. 네.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되게 다들 아는 내용이었다. 일반 마케팅에 대한 게 최신의 막 이런 것들은 없었다는 게 좀 두 가지가 아쉬웠어요. 제가 그 이유를 찾아냈어요. 왜 그러는가? 저도 알 것 같아요.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책의 장점,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멤버십 이코노미, 멤버십 비즈니스가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인식하게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그 얘기를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 혹시 한 번도 그러니까 뭐 사업을 구상하거나 사업을 진행 중인 사람인데 보통 이제 소유, 그러니까 판매 형식의 네. 사업을 하는데 한 번도 나는 멤버십 비즈니스에서 생각해보지 않았다. 이런 분들한테는 좋은 자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좀 저도 아쉬웠던 점은 일단 제일 첫 번째는 책을 먼저 읽고 나서 골라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고, 근데 이 책이 완전히 너무 안 좋다는 아닌데 방송에서 이 책 너무 좋으니까 꼭 사서 읽어보세요라고 말씀드릴 정도는 전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 제가 생각할 때 아쉬웠던 점은 사실 이게 전형적인 미국 경제 경영서의 느낌의 책이에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절반 정도는 당연한 이야기의 나열이 네. 되어 있고 기업들의 소개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기업들의 사례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다. 맞는 말이에요. 맞지. 풍부하게 너무 짧게 들어가 있어. 그리고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러니까요. 되게 두리뭉실한 얘기들이 있죠. 보통 요약하면 이래. 이 기업은 이렇게 잘해서 잘 됐대. 끝이. 그래. 그리고 보다 보니까 처음에 의문이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책에서 사례로 들면서 연도를 얘기할 때 다 2014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2018년 2월에 나왔고요. 그래서 그래? 그런데 왜 2014년이지? 해서 아마존에 가서 원서 출간일을 찾아봤더니 2015년 3월 그렇습니다. 이더라고요. 앞에 판권 페이지도 나와 있어요. 영문 버전이. 뭐야, 나는 굳이 아마존 가서 찾을 필요가 없었네. 네. 카피라이트가 2015년에 찍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2014년에 여러 군데 기고했거나 블로그에 올렸거나 이런 것들을 정리한 책인가? 왜냐하면 중복되는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앞부분에 나왔던 어떤 회사 사례가 뒷부분에 약간 비슷하게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게 있고, 마지막으로 좀 아쉬웠던 거는 저는 이런 부분 좋아하거든요. 그 디지털 기술이 주도하는 신멤버십 파트에서 멤버십 기업이 활용할 만한 IT 기술이 뭐냐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대부분 다 옛날 외국 사례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약간 부지런한 곳은 한국 사례를 넣죠. 책에 원제에는 없어도 그치. 자기가 조사했다. 그래서 한국 사례에서 참고할 만한 걸 넣고 요즘에는 이런 참고할 만한 뭐 회의 서비스, 뭐 협업 서비스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새로 나오는 것들 많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국 출간까지 3년의 갭이 있었다는 게 꽤나 큰 페널티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 한 1년 지나면 경제경영서 잘 못 읽어요. 그러니까요. 세상도 많이 바뀌고 비즈니스도 바뀌고 그리고 그 책에서 말한 내용들을 우리가 사실은 기사나 다 접하지. 어떤 진짜로. 사람이 분석한 그 블로그 글에서 다 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시기가 아쉬웠다 저도. 옛날처럼 시차가 있지 않아요. 옛날에는 뭐 맞아. 몇십 년씩 시차가 있었지 사실. 외국에서 신기술이 나오면 그게 한국까지 전해지게 막 이게 있었는데 요새는 진짜 거의 실시간이에요. 동시에. 맞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뭐 마케팅 불변의 법칙 이런 책이 하나 딱 나온다. 그러면 그게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무슨 고전처럼.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요. 요즘은 사실 예전에는 책이 마케팅이든 뭐든 시류나 그 상황을 끌고 가는 면이 있었다면 그쵸, 요즘에는 나중에 정리되는 거지. 사람들이 실행하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맞아요. 그리고 나면 그걸 정리해서 책이 나오는 거라 좀 느린 것 같아요.
약간 이러면서 이게 언제적 얘기야? 그런 부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책에서 조금 좀 주요하게 봤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까요? 네네, 그러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256페이지에 네. 그러니까 이거는 멤버십 비즈니스 얘기라기보다 256페이지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 하필 네. 네. 그렇구나. 같은 곳인가요? 비슷하네. 전 257페이지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그렇군요. 전 256페이지에 그러니까 이게 자기 비즈니스의 뿌리와 줄기 상태를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면서 질문이 4가지가 나와요. 여기 그 질문을 소개해드리자면 비즈니스의 핵심은 무엇인가? 비즈니스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비즈니스가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비즈니스라는 나무에 각각 가지는 고객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가? 경쟁사의 제품과 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고 경쟁자는 같은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에도 존재할 수 있다. 현재 멤버가 가장 자주 불만을 제기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핵심은 뭐고 얘가 왜 존재하고 어떤 경쟁력이 있고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얘에 대답하지 못하면 멤버십 이고 뭐고 간에 그냥 비즈니스가 맞아요. 성립하지 맞아, 않는다. 비즈니스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한 내용. 오히려 멤버십이랑은 상관이 없지만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멤버십 비즈니스에서 이제 중요하게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멤버십 비즈니스가 그 리워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소비를 많이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리워드로 로열티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네네. 그렇게 주는 걸로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뭐 우리가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생산하는 어떤 컨텐츠를 소비자들이 즐기게 하는 거로도 충분하지 않다. 그게 아니라 충성 고객을 만들려면 그러니까 그 고객들이 우리한테 뭔가를 얻으러 왔을 거 아니에요, 기업한테. 네. 그 가치를 기대하는 거 이상으로 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맞아요. 나와요. 근데 그걸 하려면 1단계로 이게 있어야지. 도대체 우리가 주는 가치가 뭔가를 알아야 그렇지. 그걸 맞아요. 충분하게 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가치가 한 문장으로 설명이 돼야 돼요. 그치. 사람들이 우리한테 뭘 받으러 오는지는 사실 복합적이지 않을 거거든요. 나는 이 기업에 이러한 굉장히 복잡 미묘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가는 별로 없을 거예요. 맞아. 굉장히 심플한 뭔가를 하기 위해서 갈 거지. 그거를 굉장히 편리하고 쾌적하게 기대한 거 이상으로 주면 슈퍼유저가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어도비 사례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어도비가 그 많이들 쓰고 있죠. 포토샵이나 많이 뭐 쓰죠.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은 프리미어 이런 것도 쓰시고 사진 편집하면 뭐 라이트룸? 네, 그런 것도 쓰시고 많이들 쓰시는데 굉장히 고가죠. 사실 굉장히 맞아요. 고가인데 그래도 계속 쓰시는 분들은 한번 구입하면 계속 쓸 수 있으니까라고 생각하고 쓰시는데 언젠가부터 어도비가 사실 그걸 바꿨어요. 방법을 바꿔가지고 그게 저는 사실 바꾼다는 게 기사를 접하고 이럴 때 저게 괜찮을까? 사람들이 되게 거부감이 있을 텐데 싶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결국에는 잘 안착을 했고 이 책에도 나오지만 성공적인 모델로 판명이 났다 이렇게 되는데 물론 그 이미 구매한 고객들은 굉장히 반발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책에서 멤버십 비즈니스를 만약에 구매해서 아예 소유할 수 있는 모델에서 멤버십 비즈니스로 가려면 그 중간에 약간 옵션을 두는 게 좋다 이런 권고를 하거든요. 아예 오프라인만 가능한 거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갈 때 완전 온라인으로 그냥 가지 말고, 그러니까 이 예 같은 거죠. 그러니까 구매해서 오프라인으로 쓸 수 있던 거를 온라인으로 계속 연결해서 쓰도록 만들 때 그 두 개를 혼용한 방식 옵션 하나 정도를 더 줘야 된다. 그래야 기존 고객들이 반발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도비는 그런 거 없었어요. 다 온라인으로 그냥 이제부터는 멤버십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기존 구매 고객들이 굉장히 불만이 있었고 어느 정도는 떨어져 나갔지만 결과적으로는 괜찮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인상적인 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잃는 것과 얻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 기업 입장에서도 그 심리적으로 그게 있어요. 그 용어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자기가 얻을 것의 가치보다 자기가 잃는 것의 가치를 훨씬 더 크게 생각한다는 심리 이론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2배가 넘든가 아마 그럴 거예요. 가치가 합리적이지 않지 전혀. 그렇죠.
그래서 되게 유명한 예가 그런 게 있어요. 말하자면 롯데월드 같은데 입장권을 팔 때 롯데월드 입장권을 파는데 오시면 20% 할인해 드릴게요 라면서 할인 쿠폰을 주는 것보다 네. 그게 아니라 롯데월드에 있는 어떤 놀이기구의 탑승권을 주는 게 훨씬 사람들이 잘 온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탑승권은 가면 그냥 탈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거를 내가 안 쓰면 이걸 잃어버린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인권은 내가 가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네네. 개념이 약간 다른 거지. 그렇지. 같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그게 훨씬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게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어도비 같은 경우에 우리 제품을 사서 잘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온라인 방식의 멤버십 비즈니스로 바꾸면 그 사람들이 잃게 될 게 너무 두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옮겨가지를 못하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잃는 사람이 있으면 얻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얻는 사람들도 있고 얻게 되는 가치가 더 클 수도 있고 멤버십 비즈니스는 잘만 되면 굉장히 크죠. 그렇죠.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잘 계산을 해봐서 그게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크면 이거를 실행할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어도비가 그거 되게 잘했다는 거지. 그게 약간 신기했어요. 네. 그리고 저는 다음으로 또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192페이지인데 이것도 그 멤버십 비즈니스랑 또 붙어있는 얘기는 아닌데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T모바일이라고 네네. 미국 통신사죠. 이 통신사의 목표가 이렇다고 합니다. 우리는 고객이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 혹은 자신이 원하는 대상과 더욱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하고 네트워크를 이루도록 돕는다. 저는 이런 미션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제가 첫 직장이 토즈라는 곳이었는데 그 모임 전문 공간이에요. 네. 거기에 미션이 저 아직도 되게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고객의 목적과 가치가 존중되고 실현되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였어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문장이 나뉘어져야 되는데 존중되고 실현되잖아요. 목적과 가치가 있고 목적이 실현되고 가치가 존중돼야 되는 그러네.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섞여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잖아요. 그리고 최적의 서비스라고 거긴 표현하는데 제일 좋은 걸 주겠다가 아니고 너한테 지금 제일 필요한 걸 주겠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되게 인상적인데 이런 비전이나 그러니까 올바른 비전이나 올바른 사명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입장에서도 중요하고 이 비즈니스를 사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도 사명을 알고 이 기업이 하는 그 업이나 비즈니스 자체가 사명이랑 붙어 있다는 생각이 들면 멤버가 될 확률이 되게 높죠. 그렇죠. 가치가 되게 일관성이 있을 때 그런 거에 사람들이 많이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내가 추구하는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죠, 사실. 어렵죠. 토즈 같은 경우도 지금 들어보면 공간 비즈니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맞아요. 미션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 비전이나 이 사명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게 많은데 그치. 그 중에 우리는 지금 공간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T모바일의 사례도 그 미션만 읽으면 누가 이게 이동통신 회사인 줄 알겠어요. 네, 사명이 포괄적이지만 어떤 영역을 지칭할수록 업종에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일로 뭐 확장하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약간 신중하게 정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가장 좋은 것을 준다. 이렇게 브로드해버리면 너무 나이브해버리면 그래서 뭐 이렇게 그치. 되니까. 그럴 수 있죠. 나름의 핵심 가치를 잘 표현하면서 적절한 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확장 가능하면서도 좀 어느 정도 구체적이어야 되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정하기 힘들죠. 그렇죠. 근데 T모바일은 일단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네트워크, 관계 이런 게 들어갔기 맞아요. 때문에 우리는 통신 사업이니까 이게 잘 정한 것 같아요. 이러면 나중에 SNS를 진출해도 그렇죠. 너무 이상하지 않지. 그렇지. 우리가 고객에게 주고 싶은 바가 있어서 간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보통 그 고객을 많이 생각하지만 이런 미션을 정할 때 사실은 사원들도 이런 미션에 끌려서 오는 사원들이 맞아요. 되게 많아요. 그런 구성원들이 많아지면 사실 그런 가치에 동의하는 회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브랜드 자체가 그런 가치가 되고 그러면 슈퍼 유저들도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거죠. 잘 정하면 선순환이 일어나는 그렇습니다. 구조가 되는 거죠. 전 T모바일 사례 읽으면서 또 하나 좀 생각했던 게 완전 딴소리인데 네. 우리도 무약정
한국도 무약정. 그러게. T-모바일이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센세이션한 반응을 일으켰던 것 중에 하나가 약정을 없앤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요금제가 뭐냐 조사를 해봤더니 무제한 요금제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무제한 요금제를 무약정으로 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의 반향을 일으켰다고. 되게 상식적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원하는 걸 해줬더니 좋아하더라. 근데 생각보다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긴 어렵겠지. 하지. 맞아. 그래서 대단한 거죠. 맞아. 한국에서는 그렇겠지.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건 누구나 알고 있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 손실이 왠지 클 것 같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도 충분한데 왜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하기 어려운 거겠지. 그렇죠. 맞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말도 되게 신기했어요. T모바일에서 지구에 도착한 외계인이 미국의 이동통신 업계가 고객을 대하는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라는 질문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회사를 만든다면, 회사를 만들게 된다면, 그리고 그 회사가 조금 규모가 있는 회사가 된다면 저는 해보고 싶은 프로그램 중에 그게 있어요. 처음 신입사원이 입사하면 그 신입사원에게 모든 부서를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강제는 아니고요. 권한을 주고 그리고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들을 사장에게 다이렉트로 던질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싶어요. 마케팅 부서에 가서 봤더니,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이거 왜 이렇게 해요? 그거 이런 거지. 그게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자라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맨날 하고 있다 보면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관성이 붙으면 알 수 없죠. 근데 외부자의 눈으로 보면 이거 왜 이렇게 하지 싶은 게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게 되게 필요한데 사실 회사의 외부자는 새로 들어온 사람인데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는 발언권이 없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시도들이 혁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문장에서 그게 느껴져서 되게 좋았어요. 샤샤님이 창업하실 회사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겠네요. 뭔가요? 하나는 많은 돈이 필요할 거고요. 왜죠? 보통 신입사원을 뽑을 때는 어떤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해서 뽑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 근데 그 사람을 그런 식으로 경험하고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는 잉여 인력을 여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인데 그래서 기업들이 잘 못하는 그렇겠네. 게 있고 당장 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기존에 있는 직원들의 유연한 생각이 필요하겠죠. 보통 새로운 사람이 와서 지적하면 맞는 말인데 싫어. 맞아, 그렇지. 그럴 수 있거든요. 네가 뭘 한다고 이게 다 이유가 있어서 이러는 건데. 맞아. 우리는 생각 안 해봤을 것 같아. 그래. 이게 이렇고 이래서 이런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치, 맞아. 근데 그렇지 않을 만한 문화? 그치, 문화를 만들어야지. 그런 회사가 있으면 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만드는 건 어떤가요? 자, 그리고 이 책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거는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멤버십 이코노미를 도입할 수 있는 6가지 조직 유형이 있다. 네네. 이거는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첫 번째가 온라인 회원가입 방식이에요. 우리가 회원가입해서 쓰는 서비스들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 돈을 지불하든 아니든. 여기서 설명하는 그 형태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형태 있어요. SaaS라고 이게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그래서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 아까 어도비 같이 그러니까 내가 구독해서 쓰는 소프트웨어인데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프리미엄이라 그래서 일정 정도까지의 기능은 무료로 풀고 여기서 고급 기능을 더 쓰고 싶으면 돈을 내라. 한 달에 얼마. 1년 하면 2달치 깎아줄게. 대부분 이런 거죠. 공고님 이런 서비스 굉장히 많이 구독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따 얘기할 거예요. 이런 서비스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나 생산성을 높여주는 그런 서비스들. 네. 이런 회원가입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 커뮤니티, SNS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런 게 있고 로열티 프로그램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뭐 카페 쿠폰이나 항공사 마일리지 같은 많이 구매하는 만큼 그만큼의 리워드를 준다. 뭐 이런 그런 거죠. 경제적 혜택을 준다. 그리고 전통적인 멤버십 이코노미라는 게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통신사 이런 전통적인 서비스들이라고 볼 수 있고 누구나 이용하고 있는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기업과 독립 컨설턴트 여기서 예를 드는 게 지역 기반 서점이나 아니면 뭐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컨설턴트들을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비영리 단체나 전문가 모임, 산업별 협회 말 그대로 어떤 특정한 협회나 모임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온라인 이코노미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멤버십 이코노미, 멤버십 이코노미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실제 실행하고 있는 조직의 유형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생각해 보면 이 안에 대부분의 형태는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굳이 예외를 꼽자면 아예 물리적인 상품을 만드는 제조업 이런 것들이 좀 어렵겠죠. 멤버십 비즈니스를 하기에는. 그것도 하자면 뭐 못할 건 없는데 계속 갱신해주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는데.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도 멤버십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미국에서 엄청나게 큰 가치로 회사를 판 회사가 면도기 배달해주는 회사였어요. 면도날을 한 달에 1불인가를 내면 한 달에 하나씩 면도날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 회사가 되게 큰 가치로 팔렸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나 봐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해 싶은데 어떤 사람 꽤 많은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특정 물건을 받아보면 거기에 붙어갈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건가 봐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뭐 이건 약간 뒷얘기긴 한데 사실 이 회사가 비싸게 팔린 건 그 업계의 딜이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긴 했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좀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생각하기 나름이지. 우리가 쓰는 물건 중에 계속 써야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을 충성도 있게 하나를 계속 쓰게 하고 그거를 구독하게 할 수도 있고 방식은 많은데 사실 저도 그 뭐 물리적인 상품들을 나름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나요? 쿠팡에 보면 정기 배송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정기 배송 저는 되게 잘 이용하고 있어요. 아기 기저귀나 뭐 아기 이유식이나 아기 거네요 다. 네. 아니면 휴지, 물티슈, 뭐 쓰레기 봉투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다 정기 배송이 되거든요. 근데 되게 편해요. 왜냐하면 정기 배송은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우리 집에 휴지가 떨어졌는지 아닌지 이유식이 떨어졌는지 아닌지를 보고 주문해야 되는 거잖아요. 3개월에 한 번씩 그게 그냥 와. 근데 묘하게 정말 떨어질 때쯤 오는 거예요. 내가 설정해 놓은 거긴 하지만 사람 패턴이 비슷해서 그러면 나는 예상치도 못했는데 받아보면 떨어질 때쯤 되는데 잘 됐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멤버십 비즈니스인 거죠. 이제 온갖 비즈니스는 인간을 편하게 해주는 데 쓰이죠. 맞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정기 구독을 될 수도 있고 그런 서비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아마존 대시 이런 서비스인데 그냥 붙여놓는 버튼 같은 건데 이 버튼은 뭘로 설정이 돼 있어요. 내 카드는 이미 등록이 돼 있잖아. 버튼을 누르면 내가 설정해놓은 그게 그냥 와요. 결제는 내가 등록한 카드로 그냥 되고 물이 없네? 버튼을 눌러놔. 그럼 나중에 보면 물이 와. 그렇구나. 이런 것도 있다는 걸로 봤습니다. 진짜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면 사람들은 기꺼이 돈을 냅니다. 그럼요. 그리고 저는 우리 예전에 불법 다운로드 많았잖아요. 네. 이게 요즘에는 그래도 여전히 많이 있지만 예전에 비해 많이 없어진 이유는 맞아요. 돈을 내면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이 생겨서 맞아요. 인 것 같아요. 약간 뭐랄까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돈을 내면 편하게 볼 수 있다 보다 제 느낌에는 편하게 보려면 돈을 내는 게 제일 맘 편하지 이런 느낌이에요. TV 보다가 그 뭐 TV 보다 이렇게 하면 바로 1,000원 내면 볼 수 있는 걸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멤버십 이코노미라는 책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봤고요. 네. 우리 생각한 것보다 많은 얘기를 했네요. 그러네요. 포장 잘했네. 하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마케팅이나 경제 경영서를 조금 읽으신 분들은 굳이 읽으실 필요 없을 책일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은 지금 저희가 나눈 얘기 정도만 듣고 이렇구나 하고 그냥 넘기셔도 될 것 같은 책이라고 그렇습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저 입장에서는 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은 아니고 네. 비즈니스를 하려는 분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책인데 저는 가능하면 도서관에서 빌려보시는 걸로. 아니 자기 비즈니스를 조금 더 고민해 보시는 걸로 그냥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걸로 대체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책은 이 정도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독하고 있는 각자 구독하고 있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가? 샤샤님 어떤 거 있으신가요? 저부터 짧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짧을 거고 궁금이 많을 거기 때문에 주로 궁금 얘기하시고 저는 아까 말했던 이제 전통적인 멤버십 비즈니스에 당연히 통신 들어있고 핸드폰이랑 TV랑 인터넷 이런 거 들어있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여기서 가끔 나오지만 카드 있어요. 연회비내니까 카드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온라인에서 이런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 의외로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온라인에서 하고 있는 거 의외로 없고 저 요새 그 하고 있는 축구 게임이 하나 있는데 그거 한 달짜리 정액권을 끊어놓긴 했어요. 5,500원짜리. 그렇군요. 요새는 근데 게임에도 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액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멤버십이 다 있어요. 다 그 나름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거겠지. 옛날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게임에서 쓰이는 재화가 무슨 다이아몬드다 그러면 뭐 10,000원을 내면 10,000다이아몬드를 드려요. 이렇게 하고 끝났잖아요. 요새는 그게 아니고 5,500원을 내시면 하루에 1,000다이아씩 드려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한 달의 기간으로 보면 그 가치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큰 가치인데 한 달 내내 로그인을 해야 되는 거야. 로그인 안 하면 못 받아요. 이런 되게 똑똑하다. 그런 비즈니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보고 이거는 이득인데 그래서 5,500원을 질렀죠. 그리고 사실 그 게임사의 입장에서는 그 골드라고 하면 골드를 주는 게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결코 나쁜 장사가 아닐 거예요. 그쪽 입장에서는. 그렇지. 그렇게 하면 계속 정기적으로 결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이 혹시 안 들어오면 못 받는 거고 안 주면 되고 뭐 이런. 그리고 한번 등록하면 해지 잘 안 한다. 그렇게 되죠. 맞아요. 그렇게 됩니다. 이 책에서 돌아가면 책에서 나오는데 해지하는 가장 큰 사유 중에 하나가 카드 만료. 맞아요. 신용카드 유효기간 다 됐을 때. 유효기간 만료라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 타성적으로 하는 거를 그만두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그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걸 잃어버리는 것에 가치를 크게 둔다랑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는 걸 끊는 것도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은 한은 그냥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 그렇습니다. 말고는 마지막으로 밀리의 서재 아직 무료라서 하고 있습니다. 유료로 연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가입한 멤버십 서비스는 설명하지 말고 일단 목록만 읽어줘봐. 몇 개야? 오늘 개수는 좀 많고요. 일단 아까 같이 얘기 나왔던 거 휴대폰이나 뭐 신용카드 그리고 각종 카페들 로열티 프로그램도 멤버십이 그런 게 있고 헬스장도 얼마 전에 끊었고 그 보험도 있죠. 보험도 있네요. 보험도 맞아요. 멤버십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강제적으로 들어야 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굳이 얘기하자면 우리는 국민연금의 멤버군요. 그리고 SNS,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도 있고 이런 거 이제 심플하게 있고 돈을 내는 멤버십을 얘기해 주세요. 돈을 내는 멤버십은 그런 게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그 저도 TV, 인터넷, SKP TV를 보는데 프리미어 월정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CJ 월정액도 하고 있죠. 그러면 저는 집에서 TV로 CJ 계열에서 나오는 모든 컨텐츠와 프리미어가 붙어있는 모든 컨텐츠를 무료라고 생각하게 되지. 맞아. 그게 함정이. 아니 그러니까 뭐 나쁘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진짜 무료라고 생각하게 돼요. 맞아. 거기 액수가 붙어있고 결제할 때 돈을 안 내. 근데 나는 매달 돈을 내. 무료가 아니지. 이게 멤버십 비즈니스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전 돈 내고 구독하고 있고요. 멤버십으로 푹이라고 그 우리나라 공중파를 다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저희 집 TV로도 볼 수 있고 다시 보기를 볼 때 그리고 폰으로도 볼 수 있어서 얘도 하고 있고 유튜브 레드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유튜브 프리미엄을 하면 기본 유튜브랑 다른 점은 광고가 없다와 그 백그라운드 재생이 된다. 화면을 틀어놓지 않고 다른 앱을 쓰거나 아예 꺼도 소리가 계속 나온다. 그래서 저는 얘로 벅스나 멜론을 대체해서 음악도 듣고. 저도 유튜브 프리미엄 진짜 끌리더라고요. 음악 재생하고 싶을 때 너무 편할 것 같은데. 유튜브 뮤직이라는 앱이 따로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유튜브 프리미엄을 쓰면 그 앱을 쓸 수 있어요. 그럼 걔는 음악이 특화된 앱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보다 많이 좋아져서 예전에는 그런 거 듣고 싶을 때 있잖아요. 지금 탑 10.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걸 찾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잘 돼 있고 이건 다른 분이 정리하신 블로그에서 본 건데 공감해서 말씀드리자면 유튜브로 음악을 들을 때 제일 좋은 점은 공개된 정식 음원이 아닌 음악들을 많이 들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어요. 아이유가 자기 인스타에 다른 가수들 노래 기타 치면서 부른 것들을 모아놓은 게 유튜브에 있어요. 그럼 그냥 그거 들을 수 있고 뭐 길거리에서 버스킹하는 영상 이런 것도 음악으로 들을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유튜브가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음악을 듣게 해주는 서비스들이 꽤 많이 올라왔다 사라지고 그랬었잖아요. 뭐 책에도 냅스터 이런 것도 나왔었고 막 불법이어서 망했지만 근데 유튜브는 원래는 그쪽이 특화가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동영상 특화였는데 어느새 저도 그렇고 음악을 들으려면 유튜브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아마 유튜브 본인들도 생각하지 못한 확장 지점이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돈이 잘 되는 영역일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듣는 컨텐츠도 유튜브에서 맞아요. 한 번에 검색도 유튜브에서 이런 게 있죠. 네. 그리고 컨텐츠랑 책 쪽에서는 저도 밀리의 서재 구독하고 있고 얼마 전에 밀리의 서재가 이제 도서관 같은 개념이잖아요. 네네. 근데 얼마 전에 전자책의 도서관 리디북스에서도 리디 셀렉트라는 비슷한 서비스가 나와서 걔도 구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퍼블리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퍼블리는 또 설명하면 계속 길어지는데 그 지적 컨텐츠를 이제 멤버십 서비스처럼 이제 제공하는 곳이고 단권 구매도 되고요. 여기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방면의 슈퍼 유저인 공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이건 되게 심플한 건데 저장하는 공간 있어요. 돈 내는 거는 전 아이클라우드 그러니까 애플이 제공하는 아이클라우드를 50기가짜리 한 달에 1,000원인가 그래요. 얘를 쓰고 있고 구글 드라이브도 한 달에 한 2,000원 정도 내고 100기가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뭘 그렇게 많이 저장하시나요? 예전에는 외장하드를 썼는데 외장하드가 자꾸 안 되고 꺼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쓰려고 액수가 크지 않으니까 네네. 쓰고 있고 드롭박스나 박스라는 그 드롭박스랑 박스는 다른 서비스고요. 그래요. 이 두 개도 그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건데 두 개는 무료로 쓰고 있어요. 드롭박스는 기본 2기가에 확장 이것저것 해가지고 8기가까지 늘렸고 박스는 아마 10기가까지인가 무료일 거예요. 이렇게 쓰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사랑하는 생산성 분야에서는 네. 시프트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건 PC용 서비스인데 그러니까 지메일을 여러 가지 계정을 쓰잖아요. 네네. 저는 개인 계정도 있고 이체기글 계정도 있고 회사에서도 지메일 계정을 3개 정도를 따로 써요. 네. 근데 이거를 그럼 계속 찾아보기 힘드니까 이 서비스를 구독하면 한 프로그램 안에 여러 개의 지메일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옆에 클릭만 하면 계속 바뀌어요. 맨 위에 걸 클릭하면 개인 거, 두 번째 거는 회사 1, 회사 2. 근데 그 화면으로 들어가면 메일이랑 캘린더랑 드라이브까지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구독해서 쓰고 있고 근데 그 캘린더랑 드라이브를 빼면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스테이션이라고 자,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대략적인 금액도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원래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내가 들을까 봐.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사실 이거 제 용돈으로 다 까고 쓰고 있어요. 아무튼 시프트는 1년에 2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비싸진 않았고 원래 멤버십 비즈니스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죠. 맞아요. 그게 장점이죠. 네. 이제 그게 쌓이는 거지. 그치. 네. 그리고 틱틱이라는 할 일 어플이 있는데 이건 한 달에 3점 몇 달러 정도 돼요. 근데 제가 할 일 어플을 정말 거의 나와 있는 걸 다 써봤는데 저는 얘가 제일 좋더라고요. 틱틱. 중국 회사에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제일 좋습니다. 얘의 장점은 할 일 목록 중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페이지는 오늘 할 일을 모아서 보여주는 페이지인데 오늘 할 일을 모아주는 페이지에 내가 이제 할 일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쵸. 회사에서 할 일, 회사도 이거에 관련된 거, 저거에 관련된 거 그거에 나눠서 폴더를 넣으면 폴더별로 나눠서 보여줘요. 요즘에는 다른 어플도 조금 생겼는데 이게 거의 처음으로 보여주고 맥이랑 윈도우 어플 다 있고 이래서 얘를 돈을 주고 이제 회사용으로 쓰고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런 프로그램을 그냥 판매했죠. 그렇죠. 요새는 저거를 월 돈을 주고 쓰게 맞아요. 멤버십 비즈니스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생산성에서 빠질 수 없는 에버노트가 있죠. 에버노트는 플러스랑 프리미엄이 있는데 저는 플러스 중간 단계만 쓰고 있고 그냥 기본을 쓰면 2개의 기기에서밖에 연동이 안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개에서 되니까 에버노트를 쓰고 있고 베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베어 들어본 것 같다. 베어는 그 iOS에서만 돌아가는 글쓰기 앱이에요. 글쓰기 앱인데 얘가 그 노트 간에 연동이 되게 잘 돼 있고 그리고 그 마크다운이라고 하죠. 글 쓸 때 이렇게 저렇게 효과를 주는 걔가 좀 직관적으로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예뻐요. 글쓰기 앱은 예뻐야 돼요. 심플하고 예뻐야 글을 예뻐요. 쓸 수 있어. 이 앱에 제가 생각할 때 하나의 단점은 타자기 모드가 없어요. 타자기 모드가 뭐냐면 그 일반적인 글쓰기 앱들에서 많이 제공하는데 우리가 글을 이렇게 쓰다 보면 화면이 점점 내려가잖아요. 뭐 어느새 맨 밑에 줄에서만 쓰고 있잖아요. 근데 타자기 모드는 중간에 한 줄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쓰는 글은 계속 중간에 있어. 나머지 글들이 계속 위로 올라가요. 이런 모드가 있으면 편한데 얘는 그건 없어요. 하지만 가격이 한 달에 1점 몇 달러이고
예뻐서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널리스트라고 있는데 나 좀 신난 거 같아. 이런 팟캐스트를 할까? 워크플로이라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목록화해서 맞아요. 네. 목록화해서 쓰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워크플로이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처음에 접하는 그 서비스인데 거기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지. 이걸 쓰는 사람이 이거 이런 거 없어도 너무 불편해 해서 만든 게 다이널리스트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워크플로이에서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워크플로이는 폴더별 정리가 안 돼요. 그렇죠. 폴더가 따로 없는데 얘는 폴더별로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검색하기 좀 편하고 날짜를 입력할 때 워크플로이는 날짜 입력 개념이 없어서 없죠. 샵하고 날짜를 그냥 써서 태그로 인식을 하는데 얘는 날짜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날짜를 검색하면 그 날짜만 모아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오늘부터 3일 전까지의 걸 다 보여줘. 그럼 그렇게 나오고 근데 얘는 그 구독료가 조금 비쌌던 것 같아요. 한 달에 10,000원 정도였는데 저는 50% 세일하는 기회를 봐서 질렀죠. 그렇군요. 그래서 얘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잘하게 쓰는 건 좀 더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말 다방면의 슈퍼유저. 내가 이 구역의 호구라고. 기업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뭔가 되게 좋은 서비스가 있으면 일단 쓴다. 제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제일 궁금한 건 그런 거예요. 너는 너의 일정과 할 일을 어떻게 관리하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요즘에 가장 인상적으로 보고 있는 멤버십 비즈니스는 트레바리. 그 독서 모임 하는 트레바리인 것 같아요. 트레바리가 몰랐는데 남의 말에 반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순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당연히 외국어일 줄 알았는데 독서 모임이고 가격대가 꽤 비싸서 4개월에 29만 원인데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얘기가 있겠지만 한번 찾아봐서 검색해 보시는 걸로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에도 나오지만 멤버십 비즈니스가 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뭐 아까처럼 그냥 프로그램을 매달 돈을 주고 쓴다 뭐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사람들에게 소속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트레바리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공급해주는 회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오늘의 책에 관련된 멤버십 비즈니스, 멤버십 이코노미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저희 사심으로 시작한 방송이 자, 저희 사심을 얘기하면서 끝난 것 같네요. 네, 그 정도면 충분하죠. 저희 원래 취미로 하는 방송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회장님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는 멤버십 비즈니스 일단 곰곰님이 어떤 멤버십 서비스를 쓰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걸 들을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만족스럽고 책은 뭐 일단 독자분들한테 일단 저희가 먼저 읽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있다는 걸 알려드렸고 그리고 이 책은 안 읽으셔도 되겠다는 걸 알려드릴 수 있어서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제일 신났던 부분은 내 얘기할 때였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이런 구독 서비스들 꼭 구독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생활을 편리하게 하거나 업무를 편리하게 하거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으니까 잘 찾아서 맞게 사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 이 책을 얘기를 안 했잖아요. 네네. 원래 다음 이 책을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다음 시간에 방송되는 이글을 마지막으로 이번 시즌 5를 좀 마치려고 해요. 네. 좀 짧았죠. 이번에 좀 짧았죠 이번 시즌. 하지만 예전에는 한번 시즌이 끝나면 꽤 오래 쉬었는데 이번에는 오래 쉬지 않고 잠깐만 쉬고 금방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번이 아니고 하나 더 남았어요. 네네, 이글까지 할 거고요. 네, 이글 시간에 아마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보통 시즌 오프를 저희가 할 때는 방학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조금 이유가 필요하다 어쨌든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네, 금방. 일단 열흘 뒤에 올 거고요. 네, 그렇죠. 네, 오늘 이 책 이글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일상 만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